저희가 전 시간에 사용했었던 함수 중에 arange라고 하는 함수가 있었어요. 여기에서 마이너스 3부터 4까지 자 이렇게 했어요. 자 이렇게 하고서 x를 프린트를 한번 해볼까요? 프린트 x. 자, 어떤 건지 아시겠죠?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고 4보다는 작은 일씩 증가하는 정수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이렇게 돼요. 그죠? 자, y를 제가 x의 제곱이라고 했어요. y는 뭘까요? y는 뭐가 될까요? 제곱을 하라는 얘기죠. 배열을 제곱을 하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일까요? 프린트 해볼까요? y를.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얼마? 9.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4.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 0의 제곱은 0이고요. 1의 제곱은 1입니다. 그죠? 자, 요것만 보면은요. 요것만 보면 y는 x의 제곱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넘파이가 1에서 되게 편리하다는 얘기예요. 실제로는 얘네들이 배열이고요. 계산을 하고 나면 그 계산 결과도 배열인데 우리는 이거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함수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아마 여러분들 2차 함수면 고등학교 때 2차 함수를 공부하셨을 것 같은데 이런 모양으로 생긴다는 건 아시죠? 이런 모양으로 생길 거예요. 그래프 그려보면 대충 그려보면 여기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1일 때는 y의 값이 1이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2일 때는 여기 값이 4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부드러운 그 곡선이 되죠.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요? 자,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임포트가 필요해요. matplotlib 점 뭐가 있냐면 pyplot이라고 하는 모듈이 있어요. 이거를 보통 plt라고 줄여서 임포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그래프를 그려주는 대부분의 함수들이 어디 들어있냐면 matplotlib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 중에서 pyplot이라고 하는 모듈이 있어요. 그 pyplot 모듈 안에 여러 가지 함수들이 있는데 너무 길잖아요, 이름이. 너무 기니까 이거를 보통은 plt, pyplot 줄여가지고 plt 이렇게 보통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프를 그리시는 방법이 되게 쉬워요. plt.plot 그리고 x, y 그려볼까요? 이렇게 나와요. 되게 쉽죠? x축하고 y축 값만 넣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사실은 여기 show까지 해주시면 달라지는 게 뭐냐면 여기에 뭐 무슨 뭐 matplotlib 뭐 그래프 뭐 이런 출력되는 게 사라졌죠. 그런 게 사라졌고. 자, 근데 그래프를 보니까 그래프가 부드럽진 않죠. 그래프가 부드럽진 않아요. 자, 여기에 중간에 하나만 더 넣을게요. plt.grid라고 하는 함수를 하나만 더 넣을게요. 그러면 아마 조금 더 보기가 좋을 겁니다. 자, 이거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그래프 어떻게 그린 거냐면 아까 위쪽에 x가 마이너스 3부터 시작을 했었죠. x가 마이너스 3일 때 y 얼마? y는 9. x가 마이너스 2일 때 y는 4. 마이너스 1일 때 1, 0. 그러니까 여기에 점들이 찍히는 거예요, 지금. 요렇게 점이 x축, y축 요렇게 점들이 찍히는 거죠. 그 점들을 어떻게 한 걸까요? 직선으로 연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되게 뚝뚝뚝뚝 끊기는 것처럼 보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x 이 배열을 만들 때 1씩 증가시키지 말고 조금 더 촘촘하게 뭐 예를 들면 0.1씩 증가시킨다거나
0.01씩 증가를 시킨다면 훨씬 더 부드럽게 그릴 수가 있겠죠. 자, x를 바꿔볼게요. x를 numpy.arange라고 하면서 구간은 비슷하게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자, 이번에는 3이 포함이 안 돼요. 3이 포함이 안 되는데 증가시키는 거를요 0.001씩 증가를 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2.999까지가 되겠죠. 마이너스 3에서부터 2.999까지가 증가가 될 거예요. 그리고 y를 똑같이 x의 제곱이라고 하는 거예요. 프린트 해볼까요? x랑 y를 프린트를 해보시면 네. 중간에 점점점 하고 중간에 생략돼서 다 출력 안 돼요. 이것도 넘파이의 그 출력문의 그 장점 중에 하나예요. 너무 많으면 중간에 생략하고 이거 일부분만 보여줘요. x가 마이너스 3 여기에 플러스 0.001 더해주면 마이너스 2.99 마이너스 2.998 이런 식으로 해서 2.998 2.999까지 3.0보다는 작죠. 근데 여기를 일정한 구간으로 지금 나눈 거잖아요. 굉장히 촘촘한 구간으로 나눴죠. 그리고 그 모든 x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x의 제곱을 계산했어요.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2.99의 제곱, 마이너스 2.998의 제곱 이런 식으로 모든 숫자들에 대해서 전부 다 제곱이 됐죠. 이제 그래프만 그려볼까요? plt점 플롯 x, y 그 다음에 격자를 그리기 위해서 그리드 그 다음에 그래프를 보여주세요라는 뜻이에요. show는 그래프를 보여주세요. 얘는 x좌표, y좌표 점을 찍어서 x좌표, y좌표 점을 찍어서 그래프를 그려주세요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래프 안에 격자들을 넣어주세요라는 뜻이고 이거는 그래프를 보여주세요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시면 어때요? 훨씬 부드럽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실제로 이 곡선을 그린다라고 하는 게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곡선처럼 보이는 거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하는 거다? 이 간격을 굉장히 촘촘하게 나눠가지고 점들을 다 찍는 거예요. x좌표, y좌표 점들을 찍어서 그 점들을 하나씩 다 연결을 하는 거예요. 직선으로. 그래서 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면 그 간격이 좁으면 좁을수록 저게 더 부드럽게 보이는 거죠. 부드럽게.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리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래프는 저희가 나중에 아마 내일쯤 정리를 다시 한번 할 거예요. 여러 가지 모양의 그래프들을 그리는 방법들을 뭐 선 그래프, 점 그래프, 막대 그래프 여러 가지 종류들을 다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거예요. 되게 간단하지 않아요? y는 x제곱. 그러니까 여기 그려진 그래프가 어떤 함수를 그렸다는 얘기예요. y는 x제곱이라고 하는 그래프를 그렸다는 얘기예요. 이쪽이 y축이고 이쪽이 x축이고. x좌표 만들어 놓고 수식만 딱 만들어 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리스트였었다면 이렇게 간단히 안 됐을 거예요. 얘가 배열이 아니라 리스트였었다면 y를 만들 때 이거는 그냥 보기만 하세요. y를 만들 때 리스트 컴프레hension을 썼어야 됐겠죠. 뭐 x들의 제곱을 넣겠습니다. for x in 뭐 어떤 리스트 안에 있는 이런 식으로 했겠죠. 리스트 안에 있는 x를 하나씩 꺼내면서 걔네들을 전부 다 제곱을 해서 새로운 리스트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y가 만들어졌을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numpy 배열은 기본적으로 어떤 연산이 이루어진다? 기본적으로 같은 인덱스에 있는 원소들끼리 연산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곱해주세요. 그러면 인덱스 0번을 제곱해주고 인덱스 1번 제곱해주고 인덱스 2번 제곱해준단 말이에요. 모든 인덱스에 있는 원소들을 반복하면서 첫 번째 원소, 두 번째 원소,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소, 네 번째 원소, 다섯 번째 원소들을 반복하면서 이 안에 있는 원소들에 대해서 전부 다
똑같은 연산을 수행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연산 방식에 익숙해지시게 되면 숫자가 한 개짜리라고 생각하고서 그 공식을 딱 만들면은요, 모든 점들에 대해서 똑같은 공식이 적용이 되는 배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뭐 그래프를 그린다거나 등등등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프는 내일 다시 한번 그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그래프들에 대해서. 자, 이번에는 배열에서 넘파이 배열에서 배열의 인덱싱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고요. 인덱싱, 슬라이싱. 배열 인덱스라고만 하겠습니다. 인덱스. 배열에서 인덱스를 사용하시는 방법인데, 인덱싱, 슬라이싱, 그 다음에 그 넘파이 배열만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별한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 특별한 방법들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열을 먼저 하나 만들어 볼게요. 배열을 ARR이라고 하고요. 넘파이점 A range 10개. 그러니까 0부터 9까지 이렇게 해서 프린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인지를 사용해서 만든 배열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런 배열이 만들어지고요. 처음에 인덱싱이라고 하는 개념은 인덱스를 사용해서 배열의 원소를 참조하는 것을 인덱싱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용하시는 방법은 리스트나 배열이나 다를 건 없어요. 리스트나 배열이나 다를 게 없습니다. 시작 인덱스는 뭐부터 시작을 할까요? 시작 인덱스는 0번부터. 그 다음에 끝나는 인덱스는 원소의 개수보다 하나가 작겠죠. 네. 시작 인덱스는 0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인덱스는 원소 개수 빼기 1이죠. 그리고 음수 인덱스 동일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1 그러면 이거는 뭘까요? 끝에서 첫 번째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덱스를 사용하시는 방법은 리스트에서 인덱스를 사용하시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리스트에서 인덱스를 사용하시는 방법과 배열에서 인덱스를 사용하시는 방법은 동일해요. 동일하고 그 다음에 슬라이싱은 자르는 거죠. 슬라이싱이라고 하는 거는 스타트에서부터 엔드 범위까지. 스타트는 포함하고 엔드는 포함하지 않는 범위의 원소들로 이루어진 부분집합, 이루어진 또 다른 배열을 만들어내는 거죠. 또 다른 배열을 만들어내는 게 슬라이싱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슬라이싱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뭐 인덱스 0번부터 인덱스 5번까지를 뽑아주세요. 이거 몇 개 뽑는 거죠? 원소? 0, 1, 2, 3, 4까지니까 5개 뽑아주는 거죠. 5개. 슬라이싱을 해서 원소의 개수가 몇 개가 될 거냐를 쉽게 계산하시는 방법은요. 끝에 있는 숫자에서 앞에 있는 숫자를 빼주면 이게 슬라이싱 된 원소의 개수예요. 그래서 5개가 원소의 개수예요. 0, 1, 2, 3, 4 5개죠. 5개가 원소의 개수예요. 슬라이싱의 결과는 배열을 슬라이싱하면 배열이 된다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리스트를 잘라주면 리스트가 되는 거고요. 여기를 잘라주면 리스트가 되는 거고 배열을 잘라주면 배열이 되는 겁니다. 원소가 하나만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원소 한 개짜리 배열이 되는 겁니다. 네.
시작하는 인덱스는 생략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위쪽이랑 똑같은 결과는요. 그냥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자,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이거는 앞에서 5개를 선택한 똑같은 결과예요. 그죠? 이렇게 있는 거에서 여기서 앞에서 이렇게 5개를 자르겠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칼을 이렇게 칼질 한번, 그 다음에 이렇게 칼질 한번 한 거예요. 이렇게 2번 칼질을 한 거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녀석들을 선택을 한 리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칼을 몇 번만 한 거냐면 여기서 칼을 한 번, 여기서 칼 이렇게 한 번 자르고 이쪽에 있는 거를 다 선택을 한 거예요. 왼쪽에 있는 거. 그게 앞에서 5개 선택하겠다. 이런 의미인 거죠.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반대로 하게 되면 ARR -5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뒤에서 5개를 선택한 배열인 거예요. 5, 6, 7, 8, 9가 되겠죠. 5, 6, 7, 8, 9. 뒤쪽에서 하나, 둘, 셋, 넷, 5개 딱 해서 칼 한 번 딱 칼. 그리고 거기서부터 어디까지? 거기서부터 끝까지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시작하는 인덱스가 생략되면 0이고요. 끝나는 인덱스가 생략이 되면 마지막까지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마지막까지라고 할 때 보통은 음수 인덱스랑 같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끝에서 2개만 선택하기, 끝에서 3개만 선택하기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까지라고 할 때는 양수 인덱스, 어디서 마지막에 있는 몇 개만 선택하기라고 할 때는 음수 인덱스를 같이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리스트랑 다른 점이 없죠. 배열이나 리스트나 똑같아요. 여기까지는요. 자, 슬라이싱에서 요거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갈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ARR 1개 이렇게 했어요. 자, 이거는 원소 몇 개인가요? 원소 몇 개짜리 배열일까요? 1개, 그쵸? 끝나는 숫자가 1이고요. 시작하는 숫자 없으니까 빼기 0이란 말이에요. 1개짜리 배열이에요. 1개짜리 배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결과를 보세요. 결과를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숫자 0이 아니라 배열입니다. 그죠? 배열인데 원소가 1개인 배열이란 뜻이에요. 원소가 1개인 배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슬라이싱의 결과는 슬라이싱 맞죠? 슬라이싱의 결과는 배열을 슬라이스하면 배열이 된다. 리스트를 슬라이스하면 리스트가 되고 배열을 슬라이스하면 배열이 된다. 그러니까 원소가 하나든 2개든 상관없이 그거 주의해 주셔야 되고요. 이거랑은 비교하셔야 돼요. 얘는 슬라이싱이 아니죠. 얘는 인덱싱이죠. 인덱스 0번에 있는 거 하나를 선택해 주세요. 이거는 숫자예요. 숫자. 네. 그래서 슬라이싱과 인덱싱 두 가지는 구별을 하셔야 되고 자, 지금부터는 파이썬의 리스트가 가지고 있지 않는 특징이에요. 파이썬의 리스트가 가지고 있지 않는 특징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fancy indexing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fancy indexing. 이거 정리하면 배열과 비슷한 객체. 그러니까 말 그대로 ND 어레이가 될 수도 배열, ND 어레이가 될 수도 있고 리스트가 될 수도 있고 튜플이 될 수도 있어요. 등등등. 배열과 비슷한 객체를 사용해서 인덱싱하는 방법이에요.
이거를 fancy indexing이라고 합니다. fancy indexing은 슬라이싱과 비슷하게 fancy indexing의 결과는 ND array예요. 원소 한 개를 꺼내는 게 아니고요. 원소 여러 개를 꺼내주는 거예요. 원소 여러 개를 꺼내는 겁니다. 자, 코드를 보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배열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만들어지는 난수하고 제가 만드는 난수하고 똑같은 순서로 만들기 위해서 요거를 먼저 좀 쓸게요. numpy 점 random 점 seed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여기 1이라고 할게요. 이거는 난수 생성 순서를 고정시키겠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만들어지는 난수의 순서가 똑같을 거예요. 똑같고요. 자, 배열을 다시 한번 만들 건데 numpy 점 random 점 rand int인데 100보다 작은 난수들 그 다음에 여기 사이즈라고 하는 파라미터 있죠. 여기 뭐 사이즈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어요. 사이즈를 10개 이렇게 할게요. 10개. 자,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0 이상 100 미만 100보다는 작은 100 미만의 정수, 난수 몇 개? 10개로 이루어진 1차원 배열이란 뜻이에요. 출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들어진 숫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똑같죠? 또 한 번 실행시켜도 똑같은 숫자가 만들어질 거예요. 또 한 번 실행시켜도 똑같은 숫자가 만들어질 거예요. 이게 시드 때문에 그래요. 시드를 고정시켜버리면 항상 똑같은 난수들이 만들어져요. 항상. 여기를 다른 숫자를 주게 되면 다른 숫자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10개인데 10개가 다르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시드에서 여기 아규먼트 숫자만 같으면 그 다음에 난수가 만들어지는 게 항상 동일한 난수들이 만들어져요. 몇 번을 실행하더라도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난수 10개 만들어졌죠. 자, 여기 위쪽에다가 제가 인덱스를 써볼게요. 여기가 인덱스 0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자, ARR에서 요거는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거는 인덱스 0번만 선택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인덱스 0번만 선택하겠다. 그죠? 그럼 당연히 하나만 나올 거예요. 그죠? 당연히 하나만 나오겠죠. 근데 제가 이 자리에 fancy indexing이라고 하는 건 뭘 쓰는 거다? 배열과 비슷한 객체를 인덱스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덱스 연산자 안에다가 배열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0, 2, 4. 정확하게는 이거는 배열이 아니라 제가 지금 무엇을 넘긴 걸까요? 리스트를 넘긴 거예요. 리스트를 인덱스로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뜻이냐면 배열에서 인덱스 0번, 인덱스 2번, 인덱스 4번 뽑아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결과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를 fancy indexing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인덱스 0번 선택해 주세요. 인덱스 2번 선택해 주세요. 인덱스 4번 선택해 주세요. 리스트에서는 이렇게 못해요. 하나씩만 넘겨야 돼요. 인덱스를 선택을 하려면 하나씩만 넘겨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자리에다가 리스트를 넘겨버린 거예요. 그러면
배열의 0번, 배열의 2번, 배열의 4번으로 이루어진 또 다른 배열 하나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부분집합을 선택을 해주는 거죠. 부분집합을. 이해되십니까? 자, 제가 여기서 fancy 인덱싱의 결과는 ND 어레이다. 제가 이거를 왜 적어드린 거냐면, 이거 두 개를 구별하셔야 돼요. 배열에서 인덱스 1번 선택해 주세요 하고요. 배열에서 인덱스 1번 선택해 주세요 하고, 배열에서 대괄호를 제가 두 개를 썼어요. 1번 선택해 주세요. 이거는 달라요. 첫 번째는 결과가 뭐냐면 이거는 숫자. 이건 숫자 한 개. 얘의 결과는. 두 번째 결과는 뭘까요? 그쵸, 맞아요. 숫자 한 개로 숫자 한 개가 원소의 개수가 한 개인 배열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얘는 인덱싱, 얘는 fancy 인덱싱. 이름을 붙이자면. 인덱싱을 그냥 단순한 인덱싱을 하면 인덱스 1번에 있는 원소 한 개를 뽑아주세요 라는 뜻이 되는 거고, fancy 인덱싱은 이런 인덱스에 있는 원소들을 뽑아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인덱스 몇 번에 있는 원소들을 뽑아주세요 고요. 근데 여기서 하나를 넘긴 것 뿐인 거죠. 그래서 원소 한 개로 이루어진 배열이 되는 거예요. 배열. 그래서 여기 대괄호를 하나를 쓰느냐, 대괄호를 두 개를 쓰느냐에 따라서 대괄호 하나를 쓰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인덱싱이고, 대괄호 두 개를 쓰는 거는 fancy 인덱싱이라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를 한꺼번에 선택할 때 사용하는 인덱싱 방법이다. 그래서 배열에서 여러 개를 선택하게 되면 그 결과 역시 배열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되셨습니까? 자, 이게 fancy 인덱싱이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저희가 판다스라고 하는 그 데이터 구조가 있는데, 판다스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판다스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프레임 그리고 시리즈라고 하는 그 데이터 구조에서도요 동일한 방식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요거 알아두시면 되게 유용하실 겁니다. fancy 인덱싱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불리언 인덱싱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릴게요. 인덱싱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이거 전부 다 fancy 인덱싱이나 불리언 인덱싱은요. 슬라이싱과 비슷하게 부분집합을 배열의 부분집합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소 한 개만 뽑아내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뽑아주는 부분집합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불리언 인덱싱이란 논리값들의 배열이나 논리값들의 리스트 혹은 논리값들의 튜플을 사용한 fancy 인덱싱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냥 쉽게 설명하면 원본 배열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원소들로 이루어진 부분 집합 ND 어레이를 만들어내는 방법이에요.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원소들로 이루어진 부분 집합을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이게 불리언 인덱싱인데요. 자, 하기 전에 이걸 먼저 한번 해볼게요. 위쪽에서 우리가 만든 배열이 있으니까 배열 다시 한 번만 더 출력을 해볼게요. 이렇게 10개의 숫자를 가지고 있는 배열이었어요. 10개의 숫자를 가지고 있는 배열인데, 자, 우리가
indexes 이렇게 indices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떻게 만들 거냐면 홀수는 false 그 다음에 짝수는 true로 이렇게 할게요. 37 순서대로 갈게요. 순서대로 37 홀수죠. 제가 여기 false라고 할게요. 12 true 72 true 9 false 그다음 75 false 5 false 79 false 64 true 16 true 1 false 10개 맞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맞죠? 여기 false true, false true 요걸 넣은 건 어떤 순서로 넣은 거냐면 여기 있는 순서대로 넣은 거예요. 얘가 홀수니까 제가 false라고 한 거고요. 얘가 짝수니까 여기를 true라고 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자, 얘를 ARR에다가 넘기는 거예요. 이 얘기 무슨 얘기예요? 이 얘기는 다르게 쓰면 이렇게 쓴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요 안에다가 요거를 그대로 넘긴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내용이에요. 그죠? 자, 이게 뭔가요? 우리가 배열에서 인덱스로 원소를 뽑으려고 하는데 뽑으려고 하는 인덱스가 뭐다? 리스트다. 이게 뭐예요? 그게 팬시 인덱싱이잖아요. 인덱스들의 배열을 가지고서 원소들을 뽑아내겠다라고 하는 게 그게 팬시 인덱싱이죠. 맞아요? 그런데 그 배열이 인덱스들의 배열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 인덱스의 배열들이다? false나 true들만 가지고 있는 배열이다. 자, 어떤 거 선택했는지 볼게요. 결과가 뭐가 나왔어요? 12, 72, 64, 16. 자, 이게 어디에 있는 것들을 선택해 준 거냐면 두 번째 true. 여기가 true니까 두 번째가 true니까 두 번째 원소 선택한 거예요. 세 번째 true니까 세 번째 선택한 거예요. 그 다음에 쭉 가다가 끝에서 두 개 선택한 거예요. 나머지는 선택 안 한 거예요. 이렇게 불리언 값들을 가지고서 인덱싱하는 방법. 불리언 값들을 가지고서 인덱싱하는 방법을 불리언 인덱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요거를 이용하면 짝수들의 부분집합, 홀수들의 부분집합 뭐 이런 것들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근데 우리가 이거를 자동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 있지 않을까요? 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배열에서 나누기 2. 그럼 이거 뭐가 되죠? 원소를 2로 나눈 나머지를 계산하겠다죠. 맞아요? 이 결과는 뭐가 될까요? 결과는 숫자 1개? 아니면 앞에 있는 ARR이 뭐예요? 배열. 그죠? 배열. 숫자 10개를 가지고 있는 배열. 숫자 10개를 가지고 있는 배열을 2로 나눈 나머지를 계산을 하겠대요. 어떻게 계산하겠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2로 나눈 나머지, 두 번째 원소를 2로 나눈 나머지, 세 번째 원소를 2로 나눈 나머지. 그럼 원소 몇 개짜리? 원소 10개짜리 배열이 되는 거죠. 계산해요. 이런 1과 0으로 이루어진 배열이 되는 거죠. 1과 0. 자, 그럼 짝수들은 비교하면 되죠. 0. 이게 0이랑 같으냐? false. 여기가 0이랑 같으냐? true. 여기가 0이랑 같으냐? true. 여기가 0이랑 같으냐? false.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얘는 뭘까요? 배열에 있는 각각의 원소들을 2로 나눈 나머지가 0과 같으면 true, 그렇지 않으면 false인 배열을 만들어주는 거죠. 얘가 뭐예요? 얘가 true와 false 10개로 이루어진 배열. 이 배열이 아까 제가 일일이 손으로 만들었던 그 배열이죠. 맞아요? 맞죠? 얘를 뭘로 쓰면 될까요? 얘를 ARR 인덱스로 쓰시면 됩니다. 그럼 결과가 위쪽이랑 똑같은 결과가 나오죠.
이해되십니까? 자, 코드를 보면은요. 제가 중간 과정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한 줄 한 줄 한 줄을 한 건데 한 줄 한 줄 한 건데 그냥 코드만 놓고 보면 배열의 원소를 2로 나눈 나머지가 2와 같은 것들만 선택해 주세요. 로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짝수들로만 이루어진 부분집합을 찾아주는 거예요. 반대로 홀수들로만 이루어진 부분집합 찾겠다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배열의 원소를 2로 나눈 나머지를 계산해서 1과 같은지 비교하면 되겠죠. 그러면 홀수들로만 이루어진. 짝수가 4개가 있으니까 홀수는 6개 있겠죠. 전체가 10개니까. 10개니까. 이게 불리언 인덱스입니다. 예. 그러니까 안쪽에다가 인덱스를 사용하는 곳에다가 무엇을 사용해 줄까? 조건식을 써줍니다. 배열에서 여기가 인덱스를 쓰는 자리잖아요. 인덱스를 쓰는 자리에 우리가 원하는 조건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조건에 맞는 것들로만 이루어진 원소들을 찾아줘. 이거 되게 편리한 길입니다. 이거를 배열이 아니라 리스트를 가지고 이걸 하려고 했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게 리스트가 배열이 ND 어레이가 아니라 파이썬의 배열이었다 그러면 기억나시죠? 어떻게 했었는지. 이븐스 먼저 만들고 for in 어레이에서 원소를 하나씩 꺼내면서 if x를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면 이븐스에다가 append 하겠다. 무엇을 x 이렇게 한 거잖아요. 우리. 그죠? 물론 또 리스트 컴프레hension을 쓸 수도 있겠죠. 간단하게 뭐 이렇게 리스트 컴프레hension x를 넣겠다. for x in 그 다음에 배열 만약에 x를 2로 나눈 나머지가 0과 같으면 뭐 어찌됐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렇게 반복문이 필요했었다는 얘기예요. 배열에서 하나씩 꺼내면서 조건을 검사해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append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반복문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이런 기능을 만들 수가 있었죠. 이런 거를 만들 수가 있었죠. 자, 요렇게 쓰는 것과 뭐 반복문이든 리스트 컴프레hension이든 이렇게 쓰는 것과 이렇게 쓰는 거를 한번 비교 한번 해보세요. 배열의 원소를 2로 나눈 나머지가 0과 같은 것들을 대괄호가 선택해 주세요잖아요. 원소들을 선택해 주세요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처음에 얘가 익숙하지 않으면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데 이거 익숙해지면은요 되게 직관적이고 되게 편리해요. 배열에서 조건에 만족하는 원소들만 선택해 주세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니까. 이렇게 어렵게 코드를 만드실 필요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불리언 인덱싱 저희가 이 방법은 판다스 패키지에 있는 데이터 프레임에서도 동일하게 사용이 됩니다. 동일하게. 그때도 연습 더 할게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인덱스를 사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기본이 인덱스를 사용하는 거예요. 배열이나 리스트나 배열이나 전부 다 기본은 인덱스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원하는 원소, 원하는 위치에 있는 원소 혹은 원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원소들을 찾아야 분석을 하는 거니까.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원하는 위치에 있는 자료들 혹은 원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자료들 이런 것들을 먼저 취사 선택한 다음에 분석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기본이 인덱스를 사용해서 하나를 꺼내는 거. 인덱스를 사용해서 하나를 꺼내는 거. 그 다음에 인덱스 범위 안에 있는 여러 개 부분 집합 꺼내는 거.
그래서 인덱싱과 슬라이싱이 가장 기본이고, 인덱싱과 슬라이싱은 리스트나 배열이나 똑같아요. 동작하는 방식이. 리스트나 배열이나 똑같고, 배열에만 있는 특별한 인덱싱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덱스 자리에 배열을 넘겨버리는 거예요. 인덱스 자리에 리스트를 넘겨버리는 거예요. 인덱스 자리에 리스트를 넘겨버리면 해당 인덱스에 있는 녀석들을 선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개를 선택을 해주는 거죠. 여러 개를. 그 다음에 요게 조금 더 발전된 게 뭐냐면 true, false들로 이루어진 fancy 인덱싱인 거예요. true, false로만 이루어진 것들. 그래서 배열에서 인덱스 연산자 사용하고 그 안에다가 조건식을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조건을 만족하는 원소들을 선택해주는 그런 기능이 되는 겁니다. 네, 뭐 용어 자체는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뭐 fancy 인덱싱이다, 불리언 인덱싱이다, 용어 자체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요런 게 가능하구나, 요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질문